버스기사로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지금 당장 따세요. 유틸리티로 시작을 해서 버스기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또또입니다. 저는 지금 집 앞 공원에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시선이 불안한 이유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3명 정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너무 옛날 영상만 올리다 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영상이 계속 늦춰지니까 영상 만드는 게 조금 귀찮아지고 해가지고 최근 영상이랑 섞어서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일단 저의 최근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8월이 됐으니까 호주의 퍼스로 워홀을 온 지 10개월 조금 넘었고요. 이제 곧 1년이죠. 그리고 저는 2022년 11월부터 유틸리티로 시작을 해서 2023년 2월부터 버스기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유틸리티를 하면서 중간중간 아레나 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돈을 버는 족족 다 자격증에 썼습니다. 워터카트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롤러라든지 HR이라든지 그런 거를 땄고요. 그리고 나서 버스 기사 자리를 따낸 거죠. 이게 제가 풀타임이어서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케이터링에서 버스 기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해요. 운도 운이지만 뭐 저는 제가 따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트럭 오퍼레이터로 갈 수가 있고요. 버스 기사 플러스 TA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직을 안 하는 이유가 오퍼레이터라는 그 막연한 꿈에서 더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저는 파이프 유틸리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퍼레이터 되고 싶으면 유틸리티를 뭐하러 하냐 이런 말이 많은데 하기 나름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유틸리티에서 오퍼레이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틸리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워홀러가 할 수 있는 유틸리티는 다 해본 거죠. 예를 들면 케이터링부터 시작을 해서 하우스키핑도 해봤고요. 마인사이트 클리너도 해봤고 런드리라고 그 커머셜 런드리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해봤고요. 지금 버스기사도 하고 있고 버스기사랑 같이 하는 그라운드 일도 해봤어요. 이제 유틸리티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항, 에어드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드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파이프 버스 드라이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처음에 원래 유틸리티로 시작한 게 일단 돈이 없어서 시작을 한 것도 있고 당장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파이포를 가고 싶었고 인덕션을 따고 싶었어요. 이제 유틸리티를 지원했는데 인덕션을 못 따게 된 거죠. 돈 버는 대로 자격증 따고 이직을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현재 11번째 스윙까지 다녀온 상태죠. 저는 풀타임이에요. 풀타임이고 유틸리티니까 돈은 진짜 적게 받아요. 진짜 적게 받는데 10번째 스윙을 끝나고 나서 애니얼 리브를 써서 돈 받으면서 휴가를 썼고요. 그래서 총 한 달을 쉬었습니다. 사실 쉰 게 아니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허리를 다친 상태로 복귀를 해가지고 도중에 스윙 아웃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장점이, 만약에 캐주얼이었으면은 아프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쫓을 방법을 모색할 거예요. 매니지먼트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풀타임이니까 아무리 아파도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게 보장이 되고, 식리브도 있고, 저는 이번에 처음 한 게 퍼스널 리브라는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지만 퍼스널 리브가 너 그냥 하루 종일 쉬고 마지막에 저녁 운행만 해줘 해가지고 1시간 반만 일하고 하루 종일 쉬었어요. 근데 퍼스널 리브를 쳐가지고 쉰 것도 돈을 받고 일한 것도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5일이나 일찍 플라이아웃을 당했지만 이것도 식리브여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쉬고 있고요. 회복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엄청 심각한 건 아니고 아마 다음 스윙 때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또 풀타임 장점으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영상을 마음 먹고 길게 찍은 게 아니라서 짧게 찍어 놓은 영상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쉽습니다. 물론 회사 바이 회사고 사이트 바이 사이트이겠지만 버스 기사 정말 쉽습니다. 버스랑 유틸리티를 같이 한다는 거는 버스 운전이 한 40%? 그리고 그라운드 잡 60%예요. 특정한 경우에 있을 때 빼고는 보통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그리고 저희는 시프트가 좋아요. 그 첫째 주차는 6시부터 6시 시프트고 둘째 주차 때는 4시 반부터 4시 반이에요. 근데 이제 뭐 4시 반부터 하면은 아침 버스 운행을 담당을 하는 거고, 여섯 시 시프트를 하면은 뭐 저녁 버스 운행을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저희 사이트는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첫 사이트지만 사람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시설도 나쁘지 않고 복지 같은 것도 좋아서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일을 하기에 너무 좋아요. 여기가 칫솔도 있고, 저기서 물도 먹고 얼음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밖에 없고요. 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라운드가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캠프 내 모든 세탁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4시 반 시프트의 경우는 리사이클링이라는 걸 해요. 상자들이라든지 펍에서 나오는 맥주 캔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쌓아두는 건데 나중에 트럭데이 때 그거를 트럭한테 보내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기계를 사용해서 그런 리사이클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러비시 빈을 비워요. 그냥 버기카 돌아다니면서 캠프 내 모든 쓰레기통을 비우면 돼요. 꽉 찼다 싶으면은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싣고 새로운 거 쓰레기 봉지 채워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하면은 되거든요. 네 번째로 6시 시프트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쓰레기차 트럭을 운전을 해요. 그럼 또 이제 트럭 운전하는 경험이 쌓이겠죠.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통들을 이제 쓰레기차를 이용해서 쓰레기통을 쓰레기통 안에다 넣어요. 쓰레기차 안에다 넣고 제가 오후에 운전을 해가지고 메리지로 갑니다. 메리지에서 그 쓰레기통을 다 비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광산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산에서도 저희가 쓰레기통 비우는 스팟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주차해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 비우고 이제 메리지로 가가지고 꽉 차 있는 쓰레기차를 비우면 되는 거예요. 캠프를 나가는 순간 감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때워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좀 느긋하게 들어오는 편인데 사실은 방에서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하는 중간중간. 그리고 스모크 시간이 15분인데 저희는 막 3, 40분 쉬고요. 버스 기사들의 그런 암묵적인 룰이죠.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케이터링에서 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슈퍼바이저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이 없어요. 하우스키핑은 물론 중간중간에 쉴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그것도 감시가 없긴 하는데 일단 하루에 배정받은 방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하우스키핑은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고요. 물론 마이 사이트 클리너 이건 꿀입니다. 이것도 물론 사이트 바이 사이트겠지만 그냥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거기도 캠프를 벗어나기 때문에 누가 터치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청소를 해야 되지만 저희는 정말 쉬워요. 세탁실 청소라든지 쓰레기통 비우는 거 마음만 먹으면은 오전에 다 끝냅니다. 유틸리티 때보다는 정말 몸이 편해져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이는데 일도 쉬우니까. 물론 시급은 적죠. 전화가 왔네. 끊고 가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제 방으로 들어왔고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파이퍼 유틸리티로 시작을 해도 오퍼레이터로 갈 수 있다. 저는 인맥도 많이 쌓였고 덤프트럭으로 할래? 센트리 할래? 이런 오퍼도 많이 받았고 충분히 많이 도움이 돼요. 초반에는 돈보다는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캐주얼이면은 계속 좀 스케줄을 자기가 잡아야 되고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 있고 풀타임은 쉬는 주에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컨, 서드 이렇게 카운팅하는 것도 쉽고 유틸리티가 일이 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거기서 얻은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호주의 일하는 시스템과 호주 사람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랑 밥을 먹다 보면은 다 여긴 스몰 토크가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인맥이 쌓일 수가 있어요. 저는 스캐폴딩이라든지 리거라든지 돌을 수집해서 그걸 관찰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직업은 어떻게 일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 할까? 약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버스기사로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지금 당장 HR을 따세요. 그리고 PTD라고 Passenger Transport Driver 그게 필요해요.
그걸 따놓으면은 준비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리 준비가 되면은 버스기사 자리가 빈다? 급하게 필요하다? 그럼 자기가 투입돼서 그 자리를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구독 취소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유지하고 여기에 지내는 걸로 결정. 소리를 너무 크게, 숙소에 들어왔을 때는 소리를 크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무전기용어 들려드릴게요. Yeah, when you get it for a minute, can you come to the back loading dock? Sure can. Go copy song. 이거 진짜 리얼이다. 그냥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빨리 나가서 이제 카피댓 하고서 뭐 쪼쪼쪼쪼 하는 거여서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쪽 주방으로 갔는데 조금만 더 쉬다가 가겠습니다.